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이상수 이꼰대입니다. 요즘 부동산 분위기를 보면은 영락없이 집값이 잡혀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대출이라든지 금리나 이런 세금에 대한 부분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분위기는 확실히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심스러운 거는 얼마만큼 이 분위기가 지속이 될 건지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지금 집값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 부족이었잖아요. 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 불균형 때문에 집값이 높게 상승을 했는데, 이 공급을 판단하는 거는 저는 한 5가지 정도를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인허가 물량, 그 다음에 분양 물량, 입주 물량, 미분양 물량,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하나를 더 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가 굉장히 좀 실질적으로 부동산 공급이 되고 있다라는 실질 지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지금 다 무시한 상태에서 현재 분위기만으로 집값이 잡혔다라고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설프고 설익은 판단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내년 부동산을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이것 실적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내년 부동산 전망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까지의 이 정책의 시그널을 보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사지 마라 라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해요. 그쵸? 야, 대출 안 해줄 테니까 집 사지 마 라는 얘기하고, 야, 대출 받았어? 야,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거든? 너 이자 많이 내야 돼. 그런데도 집 살 거야? 사지 말라는 얘기지, 이게. 그 다음에 집을 샀어? 야, 그럼 이제 보유세 부담 왕창 늘리고 팔 때 세금 많이 물릴 거야. 세금 폭탄 떨어뜨릴 거야. 그러니까 집 사지 마라. 지금 요 뉘앙스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쉽사리 지금 집을 살려고 해도, 집이 필요해서 집을 살려고 해도 집 사기가 무진장 겁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매매 거래량 자체가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표 한번 보시죠. 물론 집값이 높게 상승한 것도 한몫을 했다라고 판단되는데요. 정책적으로 원체 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쉽사리 매매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일단 작년 10월달 이 왼쪽에 보이는 41,884건은 수도권에 작년 10월달에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그대로 해서 올해로 넘어와서 볼게요. 올해 10월달 봤더니 31,900건이에요. 10,000건 정도가 감소했죠. 그러면 수도권에서 매매 거래가 25% 정도 감소한 거고, 서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작년 10월달에 1,600건이었는데 그대로 이게 올해로 넘어와서 봤더니 8,000건이에요. 2,000건 정도가 감소했으면 20%가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매매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 1주택자 이상 또는 다주택자가 되겠죠. 다주택자가 될 것이고, 여기 또 무주택자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세죠. 그냥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는 소리 그대로 직격탄을 맞으니까. 그래서 이 수요는 거래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상황이고, 그나마 무주택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실수요자 시장으로 많이 바뀌어 있는데,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도 집을 안 샀던 분들인데, 그리고 이 집값이 높게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높게 올라간 집 이거 지금 내가 꼭대기 잡는 거 아닌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가 있는 상황에다가 정책적으로 그냥 지금 집 사지 마! 이렇게 딱 나오니까 당연히 이렇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집을 많이 살 수 있습니까? 당연히 매매 거래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이렇게 집을 못 사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볼게요. 자, 이렇게 매매 수요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임대차 시장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뭐 전세나 월세로 이제 거주를 하겠죠. 근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9.9%가 이런 전월세 거래량들이 크게 늘어난 거예요. 매매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전월세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근데 여기에서 더 큰 문제는 월세 비중이 굉장히 확연히 늘어났다라는 게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임대차 3법 때문에서라도, 그 다음에 종부세 인상 부분 때문에서라도 현재 많은 집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게 비중이 1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22.6%나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굉장히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사례도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언제까지 나는 집안 사고서 전세나 월세로 계속 버틸 것이냐, 언제 뭘 보고서 내가 뭘 믿고서 버틸 수가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앞으로의 공급량에 따라서 내가 언제까지 이 전월세 생활을 해야 될 건지 이걸 가늠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뭘 발표하고 있냐 하면은 현재 앞으로 공급이 어떻게 될 겁니다라는 이런 실적들을 막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자료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실적 하나,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착공 실적입니다. 이 착공이라는 거는 이 앞에 인허가량 있죠? 인허가량도 어느 정도는 참고는 하지만 이 인허가량은 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허가 받았다고 모두 다 착공이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착공이라는 거는 이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3년 뒤나 4년 뒤에 주택들이 나올 수 있는 데이터를 가장 근사치로 찾아낼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서 판단을 많이 하는데 문제 아니죠. 문제 아닌데 45만 1000 가구는 이 안에 뭐냐면 아파트도 들어가 있고 원룸도 들어가 있고 이 사이에 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임대주택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들은 모조리 다 집계를 낸 게 이 주택 착공량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45만 1000 가구고 이 45만 가구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 아래쪽에 연도별 물량 추이를 보게 되면 2021년은 45만 가구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으니까 앞으로 3년 뒤 4년 뒤에는 이런 공급량 자체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 정도가 안 됐고 굉장히 낮은 수치였습니다. 뭐 30몇만 가구 정도만 공급을 했는데 이제 올해 45만 가구가 착공을 하니까 주택 공급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제가 지금까지 모아왔던 알고 있던 자료랑은 약간 이게 수치가 좀 틀려서 제 자료가 좀 틀린 건가? 아무튼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시죠. 이 자료가 뭐 제가 인위적으로 만든 자료 아닙니다. 그대로 국토부에 있는 자료 그대로 제가 차곡차곡 쌓아놓은 자료예요. 2020년 주택 착공 실적이잖아요. 착공 들어간 실적. 총계 얼마냐면 52만 6천이에요. 우리가 올해 21년이 45만 1000 가구가 이게 많다라고 한 건데 작년이 더 많았네요. 오히려 52만이었으면. 그러면 재작년 볼까요? 2019년도 한번 볼게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숫자가 47만 8천이었네요. 그쵸? 그 다음에 2018년도 볼게요. 47만. 그 다음에 2017년도 54만 많았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도 되게 되면 이때는 물량 자체가 지금까지 40만, 50만,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는 40만, 50만 사이였으면 이때부터는 이제 2016년도 이때는 막 60만, 70만 이래요. 압도적으로 물량 자체가 많습니다. 자, 2016년도에 물량은 65만 7천이고 2015년도 볼게요. 2015년도 주택 실적 같은 착공 실적은 72만 6천이었어요. 71만 6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게 이게 저는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까지 매년 모아 왔으니까. 그런데 올해가 21년도가 45만 1000이 지금까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감소해서 온 상황이 현재 상황이고 어쨌든 뭐 따로 의심하진 않겠습니다. 괜히 이거 뭐 문제가 되고 싶지도 않고. 그럼 이 45만 1000 가구에 어떤 것들이 다 모여서 45만 1000이 됐는지 우리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 시청자분들도 만약에 무주택이라고 했을 때는 진짜 공사 실적이 많아져서 내가 들어갈 집들이 많아지겠구나라는 기대감이라도 갖고 준비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자, 어떤 것들인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2021년도에 있는 착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데 보면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을 해 드릴게요. 뭐 나머지 다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서울에 이 개가 5만 5천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5만 5천 가구를 짓기 위한 착공 실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단독주택 1200, 다세대주택 18,000, 연립 1800, 아파트 34,000. 이 수치는 역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고요.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 다세대주택 있죠? 다세대주택 18,000 가구가 된다라는 거, 지금까지 이렇게 18,000대까지 떨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이런 다세대주택들까지도 굉장히 물량이 작아지고 있다. 착공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될 만한 것들이 다 되다 보니까 이제는 착공 역시도 빌라들도 적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아파트는 34,000 정도가 되는데 이 아파트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뭐 34평,
그러니까 국민평형이라고 하죠. 84제곱미터짜리 이런 것들인지 어떤 것들인지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자, 이게 숫자들 연달아서 보게 되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집니다. 여기서 아파트 물량이 아까 34,000이었죠. 34,000 가구가 어떤 종류냐 하면은 우리 25평 이상 되는 것만 아파트로 볼게요. 그러면 60에서부터 135까지 여기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 숫자를 다 더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8,000 가구, 2,400 가구, 3,200 가구 대략 13,000 가구 정도가 우리 24평 이상의 아파트가 되는 거고 나머지 아파트들은 전부 다 소형 아파트, 소형의 임대 아파트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3,000 가구 정도 되는 게 고작 해봐야 앞으로 2년이나 3년 뒤에 실질적으로 입주될 수 있는 물량인데 여러분들 이게 물량이 넉넉한 겁니까?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데이터나 수치를 좀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고서 내가 이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미리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더라면 이라는 거를 저는 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준비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집을 사라 마라 여러분들께 지금 사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하시면 되니까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내용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